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임대주택하고 신축사업자입니다. 근데 이제 임대하고 신축은 여러분들이 지금 업무에 여러분들 부동산 절세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케이스에 닿으면 잘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4시인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시계가 지금 안 보입니다만은 3시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5시까지 대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인데 1시간 정도를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또 신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히 임대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법이 바뀌면서 집이 딱 2채인 분들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절세가 아니라 아예 비과세 해먹을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제일 좋은데 집이 2채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이런 거 말고는. 그런데 지금은 임대주택법을 잘 활용하시면 본인이 사는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집이 2개다. 하나를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등록을 했다. 그리고 내 집을 판다. 그럼 비과세 된다니까. 근데 그걸 안 한 사람은 세금을 다 내야 되고, 임대주택법으로 하나를 등록을 하고 팔았다. 그럼 비과세 되고. 그럼 일단 안 내고 봐야지. 나중에 임대 의무 기간을 못 지켜가지고 추징을 당하더라도 일단 안 내고 봐야지. 믿자 본전이다. 본전은 아닐 거예요. 가산세가 나중에 좀 붙을 거예요. 그런데 은행 이자라 생각하든지 그 돈 가지고 세금 낼 돈으로 다시 재투자해서 벌었다 하면 되잖아. 여기 앉아계시면 그런 배짱으로 여기 앉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요? 맨날 KTX에서 올라올 게 아니라 부산 현지에 왔을 때 다 건져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좀 들어두시고, 신축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예전까지는 추계로 됐는데 올해부터 안 되기 때문에 뭐 세금을 3배 이상 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강의 시간이 그게 1시간이 될지 1시간 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시간으로 최대한 압축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럼 4시가 되겠죠. 그리고 30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냥 안 갑니다. 안 쫓아오셔도 됩니다. 쫓아오면서 질문하는 분이 제일 미워요. 중간에 저도 담배 한 대 피우거든.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드릴 때 충분히 질문을 하세요. 아마 30분이면은 질의응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실 때 초밥을 다 하나씩 드린대요, 선물로. 박수 안 치시네. 초밥을 도토락이라는 회사에서 하나씩 서비스를 드린대요. 초밥을. 싫으신 분은 안 가져가도 돼요. 여기서 잡수시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드린다고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온답니다. 그러니까 갖고 가서 잡수기 싫으면 자녀분 드리면 되지.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먹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초밥을 드린다니까 5시까지 있는 사람만 준대요. 4시 반까지 제 강의 듣고 가는 사람은 안 준답니다. 그러니까 5시까지 있다가 하니까 30분 동안은 싫으나 좋으나 얘기를 좀 듣고 가세요. 초밥 그냥 죽었습니까? 도토락이라는 회사 알잖아요.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그 홍보를 조금 하시는 모양인데, 저 같으면은 30분 듣고 초밥 가져가겠어. 치사하다고 그거 안 듣고 안 가져가는 바에는 듣고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 지루해질 것 같으면 제가 강의를 40분까지 할게요. 아니면 질의응답을 더 오래 듣든지. 그러니까 그게 지루하다 싶으면 질문을 계속해요. 계속 5시까지. 그럼 5시까지 계속 답변하고 그냥 가면서 가져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임대사업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까 그 중과제도를 근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2003년 12구 조치 때 나온 얘기예요. 아까 2003년 12구 조치가 뭘 얘기했냐면, 그 이전에 IMF 때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 안 매기게 하던 것을 꽉 반전을 바꿔버린 제도예요. 12구 조치가. 획기적인 날이에요. 지금부터 집 3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금 중과 때릴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경제부총리가 자, 12구 조치 때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때린다. 그런데 이 세금을 두드려 맞고 싶지 않으면, 60%를 맞고 싶지 않으면 임대를 놔라. 세를 놓는 주택은 안 때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게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발전, 이거의 시작은 2003년 12구 조치에 지금 여러분들이 떠드는 임대주택이 이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임대주택이 이때 처음 나왔냐? 그건 아니고 이전에 임대주택이 있었어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이전에 나온 거하고 여러분이 무지하게 헷갈려요. 이전에 나왔던 임대주택에 대한 세법은 감면 임대주택이라고 그래요. 감면. 이 이후에 나온 임대주택은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03년 12구 조치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전에 나온 임대주택은 이때 세를 줬던 사람들은 감면 임대주택이고 이 이후부터 세를 준 분은 매입 임대주택이에요. 감면 임대주택은 혜택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안 걷어가. 근데 매입 임대주택은 매입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팔 때 양도세는 다 걷어가. 그런데 60%로 안 걷어간다는 것 뿐이지. 이때 12구 조치 때 집 많이 가지면 세금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 중과를 안 한다는 것 뿐이지 세금을 6에서 38%로 걷어가는 건 똑같아. 그런데 이전에 거는 어떻다? 아예 안 걷어간다. 안 걷어간다. 감면 임대주택은. 두 번째, 감면 임대주택은 감면 임대주택은 이전에 나왔던 감면 임대주택은 자기 집도 세금 안 걷어간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세만 다 줄 수 없잖아요. 자기도 집 하나 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비과세 해준다. 감면 임대주택도 비과세 해준다. 감면해준다. 이런 조건들이 다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취득세 감면해주고 재산세 감면해주고 종부세 과세 제외하고 이렇게 해준다. 이런 혜택을 다 주겠다. 근데 이 다음에 나온 12구 조치 이유는 딱 그거 하나야. 뭐 60% 걷어갈 거 일반 세율로 걷어간다. 요거 하나의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혜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는데 이게 웃기는 얘기가 된 게 이 시점에는 말이 돼요. 집을 5채 있는 사람이 임대주택 등록 안 하고 그냥 팔면 60% 내야 되는데 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일반 세율로 낸다니까 세금 계산하면은 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니까 혜택이 있었지. 근데 60% 세제가 전 시간에 얘기한 게 언제까지 유효했다? 언제 가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2009년 1월달, 3월달에 일반 세율로 싹 바뀌어버렸잖아. 그러면 2009년 3월달에 바뀌었으니까 이 시점에 와서는 임대를 주나 안 주나 똑같네? 말 돼요? 이때 나온 그 의미가 뭐냐면 60% 안 걷고 6에서 35%로 걷어갈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60% 제도가 2009년 3월달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잖아. 완화가 됐든 어찌가 됐든.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집을 팔면 6에서 35% 내는 거예요. 다만 장기부여공제를 하나 받느냐 안 받느냐 뿐이야. 그런데 자, 이 조건이 이게 말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엔드 조건을 충족해야 하거든요. 이 당시 나온 2003년 조치가 5채 이상. 근데 이 밑에 뭐가 보냐면 동일 시군구 부산이다. 그럼 부산광역시 내에 5채를 가지고 세를 줘야 돼. 부산광역시에 3채,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내라도 군은 면이 들어가요. 기장군에 한 채, 여러분들이 투자 많이 한다는 양산군에 한 채, 그러면 안 돼. 동일시 군구에 5채를 갖고 있어야 돼, 이상. 우선 이것도 까다로워요. 어찌됐든, 뭐 5채 내가 하겠다. 두 번째 말 돼요. 10년 세 줘라.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요? 근데 부동산이 무슨 10년씩이나 세죠.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얼마나 급한데.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빠른 핸드폰을 가지고 사는 나라인데 부동산이라고 10년씩 세줍니까? 특히 여기 모이신 분들은 지금 1년 이내에 파는 것도 지금 지루해 죽겠는데 오르기만 하면 바로바로 팔아 째야 되는데 10년을 세를 주래. 10년. 10년 세 안 주면 허당이래. 이거는 되겠죠. 주택 면적은 85평방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아파트로 치면 35평형. 그러니까 요거는 소형주택 정도는 되겠죠. 근데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요거예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 양도 3억이라 정해 이 말이거든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랬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자, 2003년도에 집을 10채 사서 세를 줬어요. 10년간 악착같이 줬습니다. 참고. 근데 살 때는 기준시가가 2억 원이었어.
근데 10년 지나니까 집값이 올라서 기준시가가 3억 1원이 됐어. 그러면 안 되네. 그럼 내가 점쟁인가? 세 주는 사람이 점쟁이야? 10년 후에 이놈의 집값이 3억이 넘을지 안 넘을지? 말도 안 되는 조건식이죠. 이렇게 해놓고 중과 요렇게 세를 좀 하네. 그래도 사람들은 60%라는 세금이 너무 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걸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그때 꽤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자이든 타이든 세를 주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는 안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 조항을 손을 보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조건입니다. 조건. 이 조건을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 임대주택처럼 양도세를 없애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팔아봤지만 세금 가장 큰 게 뭐예요? 살 때 취득세 내는 거?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내는 거? 팔 때 양도세가 뭉텅이로 나온단 말이에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이따위 거 다 합쳐봤자 양도세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 근데 양도세는 여전히 걷어간대. 그러니까 가장 좋은 혜택은 양도세를 옛날 감면 임대주택처럼 안 걷어간다고 해야 되는데 양도세 안 걷어간다는 얘기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까지 안 해. 앞으로도 할까요, 안 할까요? 지가 점을 치건데 할 것 같아요. 점을 치건데 할 것 같아요. 왜? 올해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할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이 두 개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 양도세 감면을 놓고 조건만 풀어주는데 2008년 7월 달이가 언제냐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6개월 됐던 시점입니다. 4개월. 그때에 다른 거는 다 안 건다리고 요거는 진짜 안 좋은 조건이니까 요거는 바꿔요. 10년 있다가 3억 원 이하 이거를 살 때만 3억 원 이하면 된다. 10년 있다가 팔 때는 10억 원이 돼도 상관이 없다. 해서 양도라는 말을 취득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세법조항은 이래요. 이렇게 바꾸면 이 말이 뜻이 그 말이 되는 거야. 살 때는 3억 원 이하짜리 사고 팔 때 10년 있다 팔 때는 30억이 돼도 그거는 상관없음. 이런 뜻이 돼. 취득 당시. 요 말만 하나 바꿔줘요. 요 4개의 조건 중에. 그러면서 해마다 한 번씩 이거를 완화를 해줘요.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게 조건이 한번 완화될 때마다 신문방송에 계속 나옵니다. 인터넷 뒤지면 헷갈려요. 이게 계속 1년에 뭐 2번씩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왔다 갔다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죠. 2008년 10월 달에는 지방은 한 채면 된다. 수도권은 5채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산광역시 한 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임대기간도 7년으로 바꿔줘요. 10년이었던 거를 부산 7년이면 된다. 그 다음에 면적도 85평방미터 아니고 149. 한 45평 되는 것도 해주겠다. 그 다음에 기준시가 3억은 여전히 똑같고. 취득 당시. 이러다가 2010년에 와서 서울에서도 서울은 5채 여전히 하고 경기도나 인천 같은 데는 3채. 지방은 한 채. 그 지방에 부산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7년, 뭐 85, 149, 그리고 6억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해줘요. 점점 좋게. 이렇게 많이 하라는 얘기지. 임대주택을. 왜?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니까 감면은 안 해주고 임대를 주는 사람은 세금을 안 걷어가겠다.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조건이 완화되고 양도세를 안 걷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양도세는 여전히 걷어가. 임대사업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6에서 35% 똑같이 내. 그래서 그 당시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상담할 때는 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 왜 이 스트레스를 겪냐. 괜히 임대사업 등록하는데도 까다롭지만 해놓고 나면 5년이든 7년이든 세를 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쌓여야 되는데 그 신랑한테 받는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닌데 왜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습니까? 내비 두셔. 양도세 깎아준다고 하면 해봅시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해. 그러면서 뭘 깎아준다고 그래요? 취득세 감면해준다. 그 다음에 재산세 감면해준다. 취득세, 재산세가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 가지고 생색은 국가가 다 내요. 지방자치단체는 난리야. 아니, 깎아준다 해도 우리가 깎아준다고 해야지. 왜 당신들이 깎아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취득세를 뭐 다시 감면해준 걸 걷어가니 뭐하니 하고 맨날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중앙정부하고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돈 걷어가지고 청사 지어야 되는데
에? 이런 거 자꾸 깎아주는 거는 자기들이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생색내고 우리는 그러도 못하고 이렇게 조건을 완화하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바뀐 게 한 채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든 인천이든 광주든 부산이든 딱 한 채만 세를 줘도 임대주택 조건이 돼요. 이제는 매입 임대주택 조건이 됩니다. 이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가서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청에 가서 내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하면 여러분은 세무서를 기억하는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건은 구청이 1순위예요.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이 관할에 있는 이 집을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니 등록증을 내주셔. 그래서 구청에서 검토해서 등록증을 내줄 때 이 조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날 되기 전에는 부산 사람이 가가지고 이런 거 예전 5채 규정 이런 거 있을 때는 5채를 들고 가야 해줬는데 지금은 한 채만 들고 가서 나는 부산역에서 세를 주렵니다 하면은 사업자 등록을 내준다는 뜻이에요. 그 집이 5년 이상만 세를 주면은 봐주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처음에 10년에서 시작됐던 게 5년. 그러니까 이제 5년 한 채만 더 해. 면적도 149니까 웬만큼 큰 거는 더 해당이 돼요.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 원만 안 나오면 되는데 그것도 지방은 6억으로 바뀌었어. 6억이면 시세가 한 8억씩 하는 것들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조건은 다 풀어준 거예요, 이제. 즉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해준 조치가 이렇게 조건을 풀어준 거고 이 조건은 구청에서 사업자 등록 낼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다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럼 이걸 할 거냐 말 거냐지. 지금까지 제가 뭐라 했어요. 양도세 안 깎아주는데. 구청까지 전체 타고 가려면 또 1,200원 또 들어가는데. 자, 완화는 됐는데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올 연말 넘기면서 지금부터는 제가 하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 전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전철비 1,200원 들여서라도 가서 해라. 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돼요. 작년에 법이 개정되는 게 하나 생겼는데 매입 임대주택 지원 요건이라 해서 임대 호수가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랬던 것을 수도권도 한 채로 바뀐다 해서 서울 사람들도 한 채로 다 됐어요 지금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사업자 등록을 내줍니다. 이제 면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임대 의무 기간도 5년으로 줄어들었고 물론 5년이 짧으면 짧지만 길다 하면 또 엄청 길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5년, 옛날 10년에 비해서는 5년이니까 좋아졌어요. 근데 뭐가 하나 생겼냐면 여기 지금 노랗게 쓴 글씨가 하나 재밌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보이나 몰라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안 보이는 건 책을 사세요. 여기 몇 페이지 왜 없어 이거. 예? 부르게 있을 거예요. 개정세법 부르게. 요 노랗게 쓴 부분이 요게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요건이 하나 생겼냐면 해가 바뀌면서 조건을 다 풀어줬으니까 이제 아무나 임대사업 등록할 수 있는데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신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이 해운대구에 자기 집이 하나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근데 투자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사업, 저기, 아까 어디, 양산요? 예. 기장군이나 양산에 단독주택 하나를 더 샀어요. 투자로. 근데 이게 잘 안 팔려가지고 지금 사놓은 지 한 3년 됐어.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한 10년 됐고, 그러면은 다른 집을 사서도 2년 이내라면은 일시적인 이주택으로 비과세가 돼요. 자기 집을 팔 때. 내가 지금 해운대에 있는 내 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내 집은 한 10년 됐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커. 세금이 한 1억 나와. 팔으면. 근데 지금 내가 기장군이나 양산군에 투자 차원에서 사는 집이 있는데 결국 그 집은 누군가한테 세를 줬을 거 아니에요. 세를 줬을 거 아니에요. 빈집으로 놔두진 않고. 아따, 대답 한 번만 좀 해주시죠. 아, 나 지금 3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해. 아, 부산 양반들 화끈하다고 그러더니 전혀 안 그러네. 그러면 그 집 세 줬을 거 아니오? 네. 아따. 어거지로 들으니까 힘 빠지네. 세 준 건 마찬가지요. 그러면
3년 차가 됐는데 세줬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내 집을 판다 그러면 1억 내야 됩니다.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신설, 임대기간 분리행시 추징요건 신설, 미임대기간 제휴요건 신설. 뭐 아래는 어쨌든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이 뭔 얘기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풀어 쓴 거예요. 임대주택 위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그럼 이게 뭔 얘기야? 방금 얘기한 사례 드릴게요. 요 임대주택 양산주택입니다. 사업자 등록 이거 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양산주택이 양산에 산 거, 기장군에 사놓은 거 세주고 있잖아. 그거 위 거주용 자가주택. 해운대에 있는 자기 집이야. 사업자 등록 안 하고 팔면 1억 내야 돼. 그 해운대용 자기 집을 팔면 비과세 해준대. 그러면 이 사람이 집 팔기 전에 할 일은 뭐예요? 양산주택을 딱 관할 구청에 갖고 가서 사업자 등록 내주세요. 사업자 등록 나오면 그 사업자 등록으로 세무서 가면 세무서는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가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만 든다면 해운대에 있는 자기 집 팔 때 세금 안 낸대요. 박수 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아, 참. 이 좋은 걸 알려줬는데. 그런데 지금 박수 안 친 분은 안 하고 판 분이야. 지금 들은 분은 지금 팔려고 하는데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박수 못 치고 속이 지금 저 뒤에서 속이 끓는 분은 이걸 안 하고 팔았다고 엊그제 잔금 치렀다니까. 1억 내야죠. 이게 올해 개정되면서 저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가주택이냐 임대주택이냐 이제 판단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있는데 해운대에 있는데 해운대 집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양산에 하나 샀는데 전세로 이 사람이 사구에서 삽니다. 두 개 다 예를 들어서 세를 줘서 있는데 해운대에 있는 건 10년 정도 된 집이고 양산은 한 3년밖에 안 됐다. 그럼 전세 살고 있어. 해운대를 팔면서 뭐라고 하냐면 본인 자가주택이라고 그래. 양산의 임대주택이라고. 그러면 구청이 쏘을까요? 자가주택인지 아닌지를 모를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가라는 말을 쓴 의미는 당신이 사는 집은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년 이상 거주라고 하는 요건이 첨부가 됩니다. 그 해운대 집에서 주민등록이 2년 이상 돼 있어야 돼요. 해운대에서 주민등록이 2년 이상. 1세대 1주택 조건. 그러니까 그동안 서울에만 적용됐던 거주요건 2년이라는 개념이 이것을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된 집이 자가주택이야. 그러면 이 세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2년 이상 거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거는 온라인 동영상으로 보세요.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왜? 주민등록만 딸랑 옮겨놨다고 2년 거주가 아니에요. 자기만 옮겨놨다? 안 돼요. 1세대라고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이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여튼 3년 이상 등기되어 있고 2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면 그건 자가주택으로 봐서 임대주택 등록은 비과세 해주겠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임대주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일 첫 번에 보여준 표에 있는 조건이에요. 제일 첫 번 마지막에 있는 조건이 1호, 5년 뭐 이런 얘기 쭉 썼죠? 네. 거기서 5년이 뭐예요? 임대 의무 기간이에요. 그러면 양산집은 무조건 5년 세 줘야 돼. 중간에 팔면 안 돼. 그런 약속하에 해준 거예요. 5년 세 준다는 전제하에 해운대 집을 비과세 해준 거라고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팔고 비과세 받고 나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 그래서 양산집이 다 한 3년 넘었는데 이제 세 주기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세 줘봤자 세도 잘 안 나가고 집값도 안 올라가고 현찮아. 그래서 팔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거주주택 비과세 후 추가로 비과세 이거 말고요. 임대 호수 의무기간 미충족 뭐 이것도 의미 없고 임대 의무 여기 5년 분리행시
의무 임대 기간 5년을 양산집을 주라고 했는데 이행을 안 했다. 3년 만에 팔았다. 그러면 감면분 추징. 당초 감면분 추징. 이 얘기 뭐예요? 비과세 해준 거 다시 걷어가겠다. 근데 저 추징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본세만 걷어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괘씸죄를 적용해서 페널티를 좀 더 얹혀서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려면, 근데 저는 페널티를 걷어가도 무조건 비과세 받고 말겠어. 비과세 받고 그 다음날 팔더라도 양산집을. 추징을 하면 시간 좀 걸리거든요. 이거 알아가지고 추징을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세금 안 낸 걸로 그 추징세액 더 벌어오지 뭐. 근데 모르고 안 하는 사람, 모르고 하는 사람하고 알고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거를 하냐면, 그래 좋네. 그러면 한 채를 내가 지금 해운대하고 양산이 있는데 해운대를 팔았습니다. 자, 팔았으면 나도 살지가 있어야지. 맨날 전세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 이름으로 또 집을 사고 그 옆집을 하나 또 샀어. 옆집에 들어가서 살아. 양산은 계속 세주고 또 다른 거 사서 밑에 더 해주고 살다가 그것도 3년 보유 2년 거주 했어. 그래서 그 집을 또 팔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자가주택 하나 또 팔았는데, 맞잖아요. 비과세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는 게 좋아요, 안 해주는 게 좋아요? 해줍니다. 단 전액은 안 해줘요. 전액은 안 해주고 먼저 번에 해먹은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먼저 번에 해먹은 세금 띄고 해줘요. 그 이상 벌었으면. 세 번째 또 해먹었다.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줍니다. 안 해준다는 말이 없어요. 세법에 그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단 계산을 해서 먼저 떼어 먹은 거 잘라놓고 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딜라면 어떻게 해야죠? 계속 자가주택이 이익이 계속 많이 나는 집을 샀어야지. 이익이 먼저 파는 것보다 적게 나는 집을 팔으면 결국은 두 번째 집도 못 받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운때가 맞아서 자가주택이 계속 1억 남았던 거, 두 번째 한 것은 2억 남고, 세 번째 한 건 3억 남고, 이렇게 많이 남더라. 그럼 계속 비과세 먹는 거예요. 부산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별로 없죠. 이게 작년 12월에 개정돼서 올해 적용되는 세법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지가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은 거지, 이런 내용들을 지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풀어주는 거지, 저희가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 혜택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돼요. 예. 믿어도 됩니다. 법 조문하고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위에 보면 그 관련 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임대주택인데, 일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것만 일단 짚어드렸습니다. 임대주택은.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여기서 조금 있다가 질문을 일단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총괄 질문 시간에 말고 지금 받을 건데, 받기 전에 하나만 더 보시고 하세요. 요거 기억하시고. 자, 이제 임대사업이 이렇게 커지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산 시내에 다가구나 다세대를 크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양산에 뭐 조그만 소형주택 한두 채 이런 거 말고 다가구나 다세대를 크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원룸 형식으로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임대소득으로 은퇴생활을 한다든지 노후실기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상가 임대를 줄 때는 상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임대계약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고 있어도 세무서에서 고지가 나옵니다. 근데 주택을 세주면 학생이나 셀러리맨이 들어와서 하는데 그 친구들이 세무서 갈 일이 뭐가 있어? 집주인하고 계약서 쓴 거를 세무서에 낼 일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원 포착이 안 돼. 월세를 얼마 받는지. 그럼 주택 월세 세금이 있느냐? 원래 있습니다. 원래 있는데 그동안 과세를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알아야 하지. 이 집주인이 월세를 얼마 받는지. 세금 신고 허락해도 안 해. 안 하고 있으면 조사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을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법은 살아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과세가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가서 미리 하세요. 자진해서. 하고 월세 소득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재작년부터 어떤 게 하나 생겼냐면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 이래가지고 그런 집에 세사하는 셀러리맨들, 월급쟁이들이 나 원룸에서 월세 얼마 주고 삽니다 하고 신고하면 40%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기 젊은 분들도 있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월급에서 소득금액 40%를 깎아준다는데 집주인 눈치 보고 그거를 안 갖다 줄까요? 다 내가 이거 신고하면은 우리 집주인 아저씨, 집주인 아줌마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거 나중에 세금 나오면 어쩌지? 과연 봐줄까요? 그 친구들이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세원이 집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작년에도 세무서에서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세무서에서 당신 연간 월세 얼마 받았구만. 근데 왜 신고 안 해? 세금 고지서하고 추징세하고 가산세하고 벌금하고 다 때려버리지. 그럼 황당한 거지. 나 그렇게 한 적 없는데. 그러면은 세무서에서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라 당신 집에 사는 세입자들이 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고 갔는데. 그게 이 제도예요. 무슨 얘기냐. 월세 및 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전세금을 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원리금 상환의 공제 이래가지고 이런 적용 요건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세서 알고 있다는 내용을 신고를 하면 월세액의 40%, 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주겠다. 이런 제도가 작년에 생겼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피부로 못 느끼는 게 이 조건이 까다로워. 어떤 사람들이냐? 총 급여 3천만 원 연봉 받는 사람. 그러면 3천만 원 이하는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안 좋아.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 그럼 이 얘기 뭐예요? 원룸에 들어온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원룸 세줍니까? 독신자들 들어와서 살지. 그러니까 배우자나 부양가족 있는 자는 결혼한 사람이라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요거에 안 걸려. 동시 조건이거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이게 해당이 없어서 신고가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니까. 근데 금년이 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게 문제가 생겼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급여를 우선 5천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은 일반 20, 30대 독신자들 연봉 5천이라면 숫자 파악하니까 이게 95% 이상이랍니다. 이게 다 그걸 다 들어가. 두 번째, 저 배우자 부양가족 소리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300만 원 공제 받으려면 장가 가야 되는데 300만 원 공제 받자고 장가 가는 애들 없습니다. 하긴 장가는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시집을 안 가지, 여자들이. 여자들이 시집을 안 가니까 남자가 장가를 못 가잖아요. 부산 안 그렇습니까? 서울은 그렇던데. 저는 딸만 둘이라 걱정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 아들 있는 집은 골치 아파요. 우리 연구원도 장가가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300만 원 받자고 굳이 혼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별로 실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올해의 저 조항을 삭제를 했다. 여기다가 혼인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 안 씁니다.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지워버리면 무슨 얘기야? 혼인해도 해주고 안 해도 해주고 혼자 살아도 해주고 월급만 연봉 5천만 원 이하짜리는 다 해준대. 여자 남자 안 가리고. 그리고 나머지 조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가구나 다세대 집주인이신 분들 여기 오신 분들 있을 텐데 오늘 들어가시면 전성규 강의 듣고 잠을 못 잡니다. 이제. 괜히 저 사람 강의 들어가지고 모르는 게 약인데 괜히 저런 들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사는 애들이 방이 20개인데 그중에 10개가 애들이 직장 다녀. 그러면 얘들이 연말 되면 다 갖다가 월세 공제 받는다고 임대계약서, 임차계약서 다 내면 나는 이제 월세에 대한 세금 내야 된다고. 그러면 동네 세무사한테 가서 이제 계산해봐야지. 내가 월세를 이 정도 받는데 세금 얼마나 나옵니까? 자,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가
5채 이상, 한 채 다 좋아요. 아파트 세줘요. 그런데 결혼하고 좀 이렇게 사람들은 모를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만 이제 세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 들어오겠다고 오면은 뭐를 받아야 돼요? 각서? 각서 무슨 소용 있어? 뭘 받아야 돼요? 뭐 하시는 분인지 물어봐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공제가 없어. 사업자는. 직장 다니는 사람만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고서 세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질문 받겠습니다.